자, 이제 이거 21번 내용 잠깐 볼게요. 처음에 부분에는 우리가 글 자체로는 이해하기 좀 힘들고, 단지 먼저 봐야 될 건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참고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전부 이 글의 소위 말하는 문법 부분이에요. 어법. 어법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이 이외에도 쉬운 것도 선생님들 더 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어법 부분들, 포인트를 잡아놓은 거니까, 이거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 핑크색은 소위 말하는 이 글의 핵심이 되는 어휘, 어법 말고 어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꼭 굳이 세 가지 정도를 눈여겨보시자면, 이런 뭐 파란색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 글의 빈칸 부분. 빈칸이란 건 얘나 같아요. 빈칸은 글의 주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의 그거를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이런 형태예요.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앞에 부분 자, 봐야 될 거는 illustrate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다라는 의미로 쓰는,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주어가 뭡니까? 하면 이거를 항상 우리가 먼저 시작합니다. 주어가 뭡니까?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어는요, 문장의 맨 처음 나오는 명사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스터디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에 의한 연구는, 그럼 이게 주어고, 그럼 해당된 동사는 바로 illustrate 되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라고 쓰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많은 오류가 동사 끊고 그 앞에는 얘가 주어인 줄 알아요. 동사 바로 앞에는. 왜 주어 동사 붙어 있잖아요? 아니요. 여기는 by라는 전치사로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말, 얘는 필요 없는 거야. 전치사 구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살을 빼버리고 빼드만 보자면, 연구들은 보여준다. 뭐를요? fish style assimilation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있나? 단지 그냥 assimilation이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바뀌는 동화, 똑같아진다는 뜻인 동화라는 그 단어란 정도밖에 우리가 굳이 여기서는 따로 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란 단어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맥락, 어떤 상황, 또는 우리가 글에서는 앞뒤에 문맥, 이런 단어 뜻으로 사용을 해요. 맥락이라는 어떤 측면, 뭐 이런 뜻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구들은 이러한 밑줄 친 이러한 동화라는 것들을 일종의 보여주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의 thinking, 사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지구에 대한 그들의 생각. 보면 아이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의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 이게 뭐야? 그럼 이 아이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내용과 이거랑 뭐 관련이 있나 보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얘 두 명이겠죠? 얘네는 아이들과 함께 이때 뭐 작업을 했다. 이 children 뒤에 who는 당연히 관계되면서 주격일 거고, 이런 건 사실은 따로 안 합니다. 이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어떤 아이들입니까? 관계되면서 하는 역할은 앞에 있는 선행사의 꿈이니까. 어떤 아이들이냐? 믿었던 아이들입니다. 뭐라고 믿었냐? 말씀하세요. 가겠습니다. 자, 이 뒤에 내용 봤더니, 자, 지구가, 얘네들은 flat, 뭐다? 평평하다라고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아이들의 지구에 대한 생각의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겁니까? 아이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낀다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경험과 fit, 꼭 맞다. 아이들이 무슨 뭐 우주 나가가지고 본 것도 아닐 거고, TV를 본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라는 개념은 내가 생각할 때도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평평하다고 느낄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end the attempt가 나왔는데, 여기는 왜 빨간색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end는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 역할인데 주어가 없어요. 그럼 주어가 어디 있느냐? 보통 이렇게 등위 접속사 뒤 여 자리가 병렬 구조 자리예요. 병렬 구조. 병렬은 앞과 뒤에 겹치는 부분 싹 빼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놔두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이 주로 동일한 성질, 뭐 동사 또는 투부정사, 동명사, 전치사 등등 뭔가 같은 동등한 어떤 것들이 연결되고 나머지를 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겹치는 게 뭐냐? 추적해봤더니 앞에 뭐 believe도 같은 동사일 거고, 또 봤더니 work도 같은 동사일 거고, 동사의 과거형.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worked가 첫 번째 동사고, and the attempt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는 그들이라는 그 과학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들은 아이들과 일을 했고 그들은 시도했다. 뭐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understand,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아이들이겠죠, 이제. 자, 무엇을 이해하겠느냐? 이때 대신요, 그냥 대시 뜬금없이 나올 수 없죠. 뒤에 컴마, 보시면 컴마, 얘는 없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요? 주어, 그것이, spherical, 둥근 구체다. 이거는 뭐 어때요? 문장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주어, 구체인 형태다는 거 완전한 문장 형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that은 당연히 접속사가 돼야 됩니다. 자, 위치가 참 애매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구가 말이야 플랫한 게 아니고 자, 뭐야 spherical 말 그대로 구의 형태야라는 것을 이제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잠깐 봐야 또 자주 나오는 문법. When told it is roun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알다시피 when은 접속사잖아요. 뭐뭐 할 때는 접속사. 접속사인데 뒤에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부분에 갑자기 뜬금없는 told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동사인가? 주어도 없이 동사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 꼭 알아야 될 게 영어에서 이런 접속사 웬만 있지 않습니까? 뭐 if든 while이든 이런 접속사 뒤에 영어에서 생략이 가능한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생략합니다. 하나만 생략 못합니다. 주어랑 반드시 비동사. 다른 건 안 됩니다.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대인은 아이들일 겁니다. 왜냐면 tell은 말하지만 be told는 듣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이 round 둥글다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밑에는 아이들이겠죠. 자, 이렇게 문장 그럼 여기 부분 밑줄 치고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걸 쓸 수 있겠죠. 뭐 telling을 쓴다든가 told를 쓴다든가. 자, 그 아이들은 종종 picture 동사로 쓰였으면 picture는 뭔가를 상상하다 그림으로 그려내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지구를요 무엇으로서 팬케이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팬케이크도 둥근 거예요. 그죠? rather than 무엇보다는 sphere.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그란 구인데 이 3차원적인 구라 그래야 되죠? 팬케이크는 뭐야? 그냥 2차원적인 그냥 넓적하고 동그란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학자들이 말한 구는 우리 그 구형 모양을 말하는 거고 아이들은 그거를 평평한 그 피자 모양의 팬케이크 있죠. 얇은 동그란 모양의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들이 그런 뒤에 들었다면 what told 떠났죠. 뭐라고? 당연히 that도 접속사겠죠. 뭐라고 들었느냐? 그것이 말이야 둥그런 구형처럼 둥글다라고 들었을 때 그들은 해석한다, interpret 또는 이해한다. 새로운 정보를 무엇에 대한 spherical earth라는 그러한 정보를 핵심은 이거죠. within 뭐 안에서 그들의 평평한 지구의 관점입니다. 여전히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이 아까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서 소위 말하는 아래 나와 있는 거 보세요. pre-existing view,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라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구가 평평한 지구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이 spherical, 말 그대로 둥근 구체의 지구라는 것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방법은 by picturing. 이거는 by란 전치사 뒤에 동명사입니다. 자, 먼 거로 그려냄으로써 뭐를 팬케이크 같은 그런 평평한 서피스가 그 안에 있다 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또는 스피어의 꼭대기에 거기 위에 뭐가 있어? with라는 단어와 함께 나왔습니다. with는 당연히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란 말로. 그런데 stand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난 여기 부분이 중요한데. 자, 내가 옆에다 하나 적어놨는데 우리가 분사 구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동작이라는 말을 쓸 때 또는 뭐 그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이 with라는 단어입니다. with 뒤에 명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with는 뭐뭐와 함께인데 이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뭐 한 채로라는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에 지금 분사라는 게 들어가는데 분사는 이렇게 ing 형태나 아니면 pp 형태를 분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분사가 왜 들어갑니까?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역할이 형용사 역할이에요. 형용사. 형용사는 뭐를 해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거나 뭔가 꾸며주는 역할을 쓰죠. 그래서 뒤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돼요. 중요한 부분이. 자, 잠깐만 내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해석 뭐뭐 한 채로 해석했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자, 스탠드는 서다라는 행동입니다. 근데 현재 분사는요, 그 행동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는 능동의 뜻을 쓸 때 사용을 하겠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어차피 형용사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그 자리에 stand, stood, stood라는 만약에 stood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과거 분사가 얘가 그럼 과거 분사는 어떤 형태로 쓰느냐? 어떤 행동이 완료됐다 또는 그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되어지다는 수동의 의미로 쓸 때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다르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스탠딩이 됐든 스투드가 됐든 그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이 행동과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 인간들이 서 있는 중이야. 그럼 진행의 뜻이겠죠. 그러면 진행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탠딩을 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팬케이크와 같은 그러한 둥근 구체 또는 뭐 그 둥근 구체의 꼭대기 위에 사람들이 on the top of 팬케이크 위에 서 있는 채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진짜 둥그런 모양보다는 아까 말한 팬케이크처럼 넓고 평평한 넓은 구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원 모양을 거기 위에 아이가 사람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그런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 model of the earth. 지구의 모델입니다. 자, 문장에 나는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 되게 좋아요. 왜? 동사가 이렇게 뒤에가 멀리 들어가 있을 때 특히나. 근데 멀어도 한참 멀어요. 어디까지 가요? 여기 있어요. 많이 멀죠? 이게 수능에서 엄청 좋아하는 형태의 어법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did나 쓰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뭐 fitting을 쓴다든가 뭐 to fit를 쓴다든가 해서 얘가 문장의 동사인지 너희들이 아니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 수능이 아주 단골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가 왜 이렇게 길게 됐느냐? 대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들이 had developed 발전시켰던 지구의 모델이라는 예를 수식해준 관계사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이 하이펀이 많이 나와요. 하이펀은 뭐냐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가를 더 추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문장의 구조상에서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어, 그죠? 주어를 수식하는 관계사절, 하이펀 부분은 싹 빼버리고 바로 뒤에 주어와 함께 사용돼야 될 동사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만 보면 그 지구의 모델은요, 일치하지 않았다. The model of a spherical.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체의 지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는 구체 모양과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지구, 살을 좀 붙이면 아이들이 발달시켰던 그러한 모델 모양. 그리고 그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도왔던 모델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스탠드 서 있고 또는 걸어 다니냐, 그 구체 위에서. 생각해봐, 우리가 진짜 이렇게 3차원적인 형태는 그 위에 어떻게 서 있냐라고 하면 아이가 이해를 하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평한 넓은 피자와 같은 모양의 아이들이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 fish is fish의 이야기처럼 난 지금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뒤에 where를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어에서 문장 컴마 찍고 뒤에 들어가는 관계사는 계속정법이란 말 쓰고 뭐 여기는 뭐 우리가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의 특징은요,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완전이란 것은 내용상 완전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주어나 또는 목적어 같은 이런 명사 부분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뒤에 보니까 주어, fish가 상상한다, 모든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방금 가르쳤던 a fish가 주어, everything이 목적어. 지금 다 들어있죠?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고기와 같이 자기와 같은 고기처럼 상상한다라는 그러한
fish is fish라는 형태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아는 한에서 상상해서 쓰기 때문에 물 밖에 있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물 밖에 있는 어떤 생물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뒤에 간 결과 모든 것들은 어떤 모든 것들? 뒤에 봤더니 또 the children 주어, heard 동사. 절대 문장에 중간에 동사랑 주어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게 뭐가 아닌 이상. 두 문장이 아닌 이상. 아닌가 봤더니 요렇게 해서 앞에 있는 everything을 꾸미는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뒤에 뭘 들었는지, 그 들은 내용이 뭔지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불완전한 문장 형태. 자, 해석을 하면 모든 건 어떤 모든 거? 아이들이 들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견해와 뭐 되어진다? 통합되어진다. incorporate란 것을 통합시키다. 그럼 수동태니까 통합되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라는 그러한 문장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정보 받으면 결국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기에다 대입해서 하게 되는 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